이 영상이 당장 돈을 벌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선택은 알려드립니다.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2025년 가을,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한 남자가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52세, 입사 25년 차 김 과장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월급 600만 원, 퇴직금 3억 2천만 원을 받고 회사를 떠납니다. 김 과장은 특별히 일을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과평가 B등급, 프로젝트 리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업무를 월 3만 원짜리 AI가 대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당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당시 실업자가 170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1997년은 금융위기였지만 지금은 기술 대체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는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 정규직들이 줄줄이 희망퇴직 신청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경고입니다. 당신이 대기업 정규직이든 중소기업 직원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습니다. AI 대체 쓰나미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당신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주요 대기업 10곳의 희망퇴직 신청자가 12,000명입니다. 전년 대비 230%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3,500명이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삼성전자 인사팀 내부 자료가 유출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300% 향상, 인력 30% 감축 가능. 300% 효율성 향상이 무슨 뜻일까요? 한 명이 하던 일을 AI가 3명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될까요? 필요 없어집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하반기 챗GPT 기반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결과는 고객센터 상담원 200명 감축, 데이터 분석팀 50명 감축, 마케팅 기획팀 30명 감축, 총 28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떨까요? 작년 말 설계부서에 AI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설계. 20년 경력 엔지니어가 한 달 걸려 하던 일을 AI는 이틀 만에 해냅니다. 그것도 오류율 0.3%로. 인간 엔지니어 오류율은 3%였습니다. 10배 차이입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설계팀 120명 중 40명이 희망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33%입니다. 3명 중 1명꼴로 잘리는 겁니다. 20년 경력도 소용없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이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AI가 당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설마 내일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1997년 IMF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망하겠어? 설마 나까지 잘리겠어? 그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AI는 단순 반복 업무나 대체하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지금 AI가 대체하고 있는 건 고급 인력입니다. 연봉 7천만 원, 8천만 원 받는 전문직들이 잘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대체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입니다. 화이트 칼라 전문직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부터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장, 한국 최대 로펌입니다. 작년 초 계약서 검토 AI를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하는 일은 뭘까요?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10분 만에 분석합니다. 문제 조항을 찾아내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수정안까지 제시합니다. 예전에는 이 일을 신입 변호사들이 했습니다. 밤새워 계약서 읽고 판례 찾고 보고서 쓰고 한 건 처리하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시니어 변호사가 검토하고 수정하면 2주일이었습니다. 지금은 10분입니다. 1000배 빨라진 겁니다. 결과는 김앤장 신규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30명 뽑던 걸 12명만 뽑습니다. 왜냐하면 AI 한 개가 신입 변호사 10명분 일을 하니까요. 월 3만 원짜리 구독료로 연봉 6천만 원짜리 변호사 10명을 대체하는 겁니다.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 안진. 작년 말 재무제표 분석 AI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상장사 재무제표 감사,
예전에는 회계사 5명이 한 달 동안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AI가 사흘 만에 끝냅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정확도도 더 높습니다. 인간 회계사는 피곤하면 실수합니다. 숫자 하나 잘못 보고 계산 틀리고, AI는 안 그렇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0.56율로 일합니다. 결과 딜로이트 안진 신입 채용 80% 감소. 100명 뽑던 걸 20명만 뽑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AI 관리자만 필요합니다. 단순 실무자는 필요 없습니다. 인사팀장이 한 말입니다. 의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2024년부터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엑스레이, CT, MRI 판독, 전문의가 30분 걸려 하던 일을 AI는 3분 만에 해냅니다. 정확도는 98%, 인간 전문의는 95%였습니다. 그래도 의사는 괜찮을 거야. 환자랑 대화해야 하잖아. 틀렸습니다. 이미 AI가 환자 상담까지 합니다. 증상 듣고 진단 내리고 처방전 발급까지. 물론 최종 승인은 의사가 합니다. 하지만 실제 판단은 AI가 하는 겁니다. 결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요 급감, 전공의 지원자 50% 감소. 왜냐하면 다들 알거든요. 몇 년 후면 이과는 AI가 다 할 거야.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마케터, 이른바 창의적 직업이라고 불리던 것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한국 최대 광고 대행사입니다. 작년부터 미드저니,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 AI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광고 시안 제작. 예전에는 디자이너 3명이 일주일 동안 매달렸습니다. 아이디어 회의하고, 스케치하고, 수정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합니다. 다시 일주일. 이렇게 한 달 걸렸습니다. 지금은 AI한테 여름 바캉스 컨셉 리조트 광고라고 입력하면 10초 만에 100개 시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고 좀 더 밝게 로고 키움, 수정 지시하면 또 10초 만에 완성됩니다. 총 걸린 시간 5분입니다. 결과 제일기획 디자인팀 40% 감축. 50명 중 20명이 희망퇴직 신청했습니다. 남은 30명은 뭐 할까요? AI 프롬프트 입력합니다. 디자이너에서 AI 조작원으로 직급이 바뀐 겁니다. 카피라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챗GPT한테 신제품 출시 보도자료 써줘 라고 하면 30초 만에 A4 용지 3장 분량이 나옵니다. 문장도 매끄럽고 키워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카피라이터가 반나절 걸려 쓰던 걸 30초 만에 해내는 겁니다. 그래도 감성은 AI가 못 따라오지. 틀렸습니다. 요즘 AI가 쓴 카피 보면 인간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 구분 안 됩니다. 어떤 건 오히려 AI가 더 감성적입니다. 왜냐하면 AI는 수백만 개의 카피를 학습했거든요. 인간 카피라이터보다 레퍼런스가 100만 대 많습니다. 결과 광고 대행사들 카피라이터 채용 85% 감소. 10명 뽑던 걸 한두 명만 뽑습니다. 그것도 AI 관리자로 뽑습니다. 순수 카피라이터는 거의 안 뽑습니다. 은행원은 어떨까요? 이미 끝났습니다.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 보십시오. 직원 몇 명입니까? K뱅크 직원 수 600명, 국민은행 직원 수 15,000명, K뱅크 고객 수 1,200만 명, 국민은행 고객 수 2,000만 명. 고객은 비슷한데 직원은 25분의 1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AI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계좌 개설, 대출 심사, 투자 상담, 고객 문의 전부 AI가 합니다. 인간 직원은 뭐 할까요? AI 시스템 관리합니다. 600명 중 400명이 IT 개발자입니다. 순수 은행 업무 직원은 200명뿐입니다. 기존 은행들도 정신 차렸습니다. 신한은행 최근 발표, 향후 5년간 지점 400개 폐쇄, 직원 4,000명 감축. 우리은행, 하나은행도 똑같습니다. 전부 지점 줄이고 직원 줄입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은행 안 오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그럼 줄어든 직원들은 어디 갔을까요? 희망퇴직 신청하거나 전환 배치됐습니다. 전환 배치가 뭘까요? 은행원에서 보험 판매원으로, 창구 직원에서 텔레마케터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일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50대 은행원이 전화로 보험 팔러 다닙니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대체 속도가 무섭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때는 어땠습니까? 기업들이 구조조정 결정하고 실제로 사람 자르는 데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노조가 반발하고 정부가 개입하고 협상하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AI 시스템 도입 결정하고 한 달 만에 인력 감축 발표합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AI 도입은
기술 혁신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조도 반대 못합니다.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이버를 보겠습니다. 2024년 초 하이퍼클로바 X 공개. 작년 중반 네이버 검색 시스템 전면 개편. 그 사이 6개월입니다. 6개월 만에 검색 알고리즘 개발 인력 60명이 재배치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은 이제 AI가 합니다. 다른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센터 자동화. 2024년 시범 운영. 2025년 전국 확대. 1년 만입니다. 그 1년 사이 물류센터 단순 작업 인력 1,800명이 계약 해지됐습니다. 로봇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죄송합니다. 속도가 왜 이렇게 빠를까요? AI 도입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챗GPT 플러스 구독료 월 2만 원입니다. 미드저니 구독료 월 3만 원. 클로드 프로 월 2만 원. 전부 합쳐도 월 7만 원입니다. 직원 1명 월급이 얼마입니까? 최저 200만 원입니다. 4대 보험 포함하면 250만 원. AI는 월 7만 원으로 직원 10명분 일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AI를 선택하겠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AI 성능이 매달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GPT-3, 2023년 11월 GPT-4, 2024년 5월 GPT-4.5, 2025년 말 GPT-5.1.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 2배씩 늘어납니다. 지금 AI가 못하는 일도 1년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사람이 또 잘립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았어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48세 이과장,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입니다. 2024년 첫 번째 구조조정 때 살아남았습니다. 성과가 괜찮았거든요. 안심했습니다. 나는 괜찮구나. 작년 말 두 번째 구조조정. 이번엔 이과장도 대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AI가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전년에 못하던 데이터 분석을 지금은 합니다. 전년에 못 쓰던 마케팅 기획서를 지금은 씁니다. 이과장이 하던 일을 이제 AI가 다 합니다. 결국 희망퇴직 신청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 20년 다녔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재취업? 48세 마케팅 경력자를 어디서 뽑겠습니까? 다들 AI 쓰는데. 세 번째 징후입니다. 고연봉 전문직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아닙니까? 단순 노동자가 먼저 잘리고 전문직은 나중에 잘릴 거라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 노동은 대체 비용이 비쌉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이 5천만 원에서 1억입니다. 최저시급 노동자 연봉이 2,500만 원. 로봇 한 대로 노동자 2명을 대체하는 건데 투자 회수 기간이 2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애매합니다. 하지만 고연봉 전문직은 다릅니다. 연봉 7천만 원짜리 변호사, 회계사, 애널리스트. 이 사람들 일을 월 3만 원짜리 AI가 대체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 한 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AI를 선택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맥킨지 작년 보고서. AI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군. 연봉 상위 20%. 왜냐하면 이 사람들 업무가 대부분 지식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보고서 쓰고 이게 전부 AI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연봉 하위 20%, 즉 육체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로봇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왔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벽돌 쌓기, 배관 작업, 전기 배선 이런 건 로봇이 못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상황이 매번 다르거든요. 아이러니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전문직 되고 고연봉 갔던 사람들이 먼저 잘립니다. 학력 낮고 육체 노동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 보겠습니다. 51세 박 부장, 대형 로펌 변호사입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25년 경력. 계약서 검토 전문가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감이 넘쳐났습니다. 한 건당 수임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한 달에 3건에서 4건 처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감이 뚝 끊겼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들이 AI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전 같으면 로펌에 맡기던 계약서 검토를 이제 자기들이 AI로 처리합니다. 월 3만 원으로 무제한 검도 가능한데 굳이 건당 2천만 원 주고 변호사한테 맡기겠습니까? 박 부장 수임료 수입이 전년 대비 80% 감소했습니다. 월 수입 1천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로펌은 박 부장한테 통보했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나가셔야 합니다. 25년 경력도 소용없었습니다. 실적이 전부입니다. 반면에 같은 로펌 운전기사 김씨, 55세,
연봉 4천만 원. 매일 변호사들 태우고 법원, 검찰, 고객사 다닙니다. 김 씨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아직 상용화 안 됐거든요. 서울 도심에서 변호사 태우고 복잡한 길 운전하는 건 AI가 못합니다. 누가 더 안전합니까? 연봉 1억 2천 변호사? 연봉 4천만 원 운전기사. 지금은 운전기사가 더 안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 징후입니다.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대기업 다니다가 잘려도 중소기업 갈 수 있었습니다. 연봉 좀 낮아지지만 일자리는 있었습니다. 경력 있으니까 어디든 갈 곳은 있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중소기업도 AI 씁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거든요. 직원 한 명 월급 300만 원이 중소기업한테는 큰 돈입니다. AI 월 3만 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당연히 대체합니다. 실제 중소기업 사장들 만나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신규 채용 안 해요. AI로 다 해결돼요. 직원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것보다 AI가 훨씬 편해요. 이게 중소기업 사장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럼 자영업은 어떨까요? 자영업도 막혔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문받기, 재고 관리, 고객 응대 전부 AI가 합니다. 점주는 뭐 하냐고요? 청소하고 배달합니다. 점주가 알바가 된 겁니다. 편의점 보십시오. CU, GS25 무인 매장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무인 매장 비율 40%, 올해 목표 60%, 내년 80%. 직원 없는 편의점이 대세가 되는 겁니다. 치킨집은 어떨까요? 로봇이 튀기고 AI가 주문 닫고 배달은 배달 대행 씁니다. 점주는 재료 놓고 청소합니다. 월 수입 300만 원에서 400만 원. 프랜차이즈 본사 로열티, 재료비, 임대료 빼면 손에 쥐는 건 100만 원입니다. 이게 자영업 현실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대기업 안 뽑고 중소기업 안 뽑고 자영업도 막혔습니다. 50대 희망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배달, 택배, 운전, 육체 노동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 보겠습니다. 53세 최 차장, 대기업 격리부 차장이었습니다. 작년 초 희망퇴직, 퇴직금 2억. 재취업 시도했습니다. 이력서 140곳 넣었습니다. 면접 기회? 4곳. 최종 합격? 0곳. 왜 안 뽑을까요? 나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AI입니다. 격리 업무? AI가 다 합니다. 최 차장이 하던 전표 처리, 결산, 세무신고, 전부 AI 회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최 차장 경력 28년이 무슨 소용입니까? AI는 경력 제로인데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결국 최 차장은 배달 대행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일합니다. 한 달 수입 250만 원. 대기업 다닐 때 월급 700만 원이었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53세에 오토바이 타고 계단 오르내리며 배달합니다. 다섯 번째 징후입니다. 정부도 기업도 대책이 없습니다. 1997년 IMF 때는 어땠습니까? 정부가 공공근로 만들고 직업훈련시키고 재취업 지원했습니다. 기업도 노사 협의하고 희망퇴직 조건 협상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부 대책 보십시오.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이 없습니다. 50대 희망퇴직자한테 파이썬 코딩 가르친다고 재취업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기업은 더 냉정합니다. 기술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삼성전자 인사 담당 임원이 한 말입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AI 시대에 적응 못하면 나가. 노조도 속수무책입니다. 예전에는 정리해고 반대 외치면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도입은 정리해고가 아니거든요. 기술 혁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노조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노조 보십시오. 작년 임단협에서 AI 도입 시 고용보장 요구했습니다. 회사 답변? 기술 혁신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노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도 안 도와주고 회사도 안 도와주고 노조도 무력합니다. 스스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AI가 못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AI가 잘하는 일은 뭡니까? 데이터 처리, 분석, 글쓰기, 이미지 생성, 패턴이 있는 일입니다. 반대로 AI가 못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과의 깊은 소통, 손으로 하는 정교한 작업, 돌발 상황 대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담 심리사. AI가 상담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깊이가 없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답변합니다. 진짜 우울한 사람,
트라우마 있는 사람한테는 소용없습니다. 인간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 AI가 재활운동 처방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직접 만져서 근육 상태 보고 환자 반응 보면서 강도 조절하는 건 못합니다. 인간 치료사가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AI가 노인 돌봅니까? 로봇이 일부 합니다. 그런데 손잡아주고 말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건 못합니다. 인간이 필요합니다. 공통점이 보이죠? 사람의 감정, 몸의 미묘한 변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런 걸 다루는 일은 AI가 못합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이 데이터 분석가라면 전환하십시오. 데이터 분석은 AI가 더 잘합니다. 대신 고객 상담, 현장 관리, 사람을 다루는 일로 가십시오. 연봉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계사라면 순수 회계 업무는 포기하십시오. AI가 다 합니다. 대신 세무 컨설팅, 기업 자문, 대면 상담으로 가십시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로 바꾸십시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53세 박 부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부장은 대기업 생산관리팀 부장이었습니다. 28년 근속, 2024년 희망퇴직 대상이 됐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받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네. 50 넘어서 뭘 하겠어. 하지만 박 부장은 달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주말마다 도배 기술을 배웠습니다. 남들은 부장님이 무슨 노가다냐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배를 배우는 과정, 시공 노하우를 블로그와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조회수 10개, 20개였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올렸습니다. 일주일에 3편씩, 1년 동안.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부장의 유튜브 구독자는 12만 명이 됐습니다. 도배해주는 박 소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예약이 꽉 찼습니다. 도배 의뢰가 밀려옵니다. 한 집당 시공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한 달에 15건 정도 합니다. 월 수입 2,500만 원입니다. 대기업 부장 때 월급 700만 원이었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물론 몸은 고됩니다. 50 넘어서 하루 종일 서서 벽지 바르는 일이 쉬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땐 매일 눈치 봤어요. 실적 안 나오면 잘릴까봐 전전긍긍했죠. 지금은 내가 사장입니다. 아무도 나한테 너 나가 라고 못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 부장은 도배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이 한 달에 400만 원 나옵니다. 온라인 도배 강의 판매 수익 200만 원, 도배 도구 협찬 100만 원, 합치면 700만 원입니다. 실제 도배 수입 2,500만 원 더하면 한 달 3,2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억 8,400만 원. 대기업 임원보다 더 법니다. 그것도 AI가 절대 대체 못하는 일로. 박 부장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일찍 준비했을 뿐입니다. 회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렸을 뿐입니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가 됐을 뿐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46세 이과장, 대기업 인사팀 과장이었습니다. 작년 초 희망퇴직 신청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이과장은 회사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밤마다 유튜브 공부했습니다. 영상 편집, 썸네일 만들기, 대본 쓰기, 독학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퇴사 6개월 전부터 직장인 생존 전략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회수가 형편없었습니다. 100개, 200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사팀에서 겪은 진짜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올렸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 기준 폭로. 회사가 당신을 자르는 5가지 신호.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조회수 15만, 20만. 구독자가 한 달 만에 7만 명 늘었습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난 지금 이과장의 구독자는 42만 명입니다. 수익은 어떨까요? 유튜브 광고 수익 한 달 900만 원, 기업 강의 월 5회, 회당 200만 원이니 1000만 원, 전자책 판매 400만 원, 합치면 한 달 2,300만 원입니다. 대기업 과장 월급 500만 원이었습니다. 4배가 넘습니다. 이 과장은 말합니다. 회사 다닐 땐 승진이 전부였어요. 부장 되려고 아부하고 눈치 보고. 지금은 내 이름으로 먹고 삽니다. 구독자들이 내 진짜 고객이에요.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박 부장과 이 과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회사 다닐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허둥지둥 뭘 할지 고민한 게 아닙니다. 미리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퇴사 후 열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퇴사 통보받고 나서는 늦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AI를 도구로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AI와 경쟁하면
100% 집니다. AI를 도구로 쓰면 100% 이깁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AI는 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마케터라면 챗GPT로 초안 쓰게 하고 당신은 전략자고 최종 검토하십시오. AI 없이 하루 걸릴 일을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에 더 많은 프로젝트 하십시오. 생산성이 5배 올라갑니다.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미드저니로 시안 100개 뽑게 하고 당신은 그중 최고를 골라 다듬으십시오. AI 없이 일주일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사람 진짜 빠르다고 좋아합니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AI로 판례 검색하고 초안 작성하게 하고 당신은 전략자고 협상하십시오. AI 없이 사흘 걸릴 일을 반나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5배 많은 사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 못 쓰는 사람은 AI한테 대체됩니다. AI 잘 쓰는 사람은 AI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챗GPT 유료 구독하십시오. 월 2만 원입니다. 미드저니 구독하십시오. 월 3만 원입니다. 합쳐서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커피 10잔 값입니다. 이 5만 원이 당신 일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연습하십시오. 프롬프트 쓰는 법, AI 활용하는 법, 유튜브에 튜토리얼 넘쳐납니다. 공짜입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부업을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 수입원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회사가 당신을 잘라도 먹고 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부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부업이 뭐가 있을까요? 당신 전문성을 활용하십시오. 회계사라면 세무상담 부업, 변호사라면 법률 자문 부업, 마케터라면 프리랜서 컨설팅, 디자이너라면 외주 작업,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십시오. 스몽, 숨고, 프리모아. 여기에 당신 서비스 등록하십시오. 초기에는 수입 적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하지만 꾸준히 하면 늘어납니다. 1년 후에는 월 300만 원, 500만 원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부업이 주업이 됩니다. 이미 고객도 있고 평판도 쌓였습니다. 바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업 없이 잘리면 백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박 부장처럼, 이 과장처럼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당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일, 그게 뭔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작게라도 시작하십시오. 유튜브든 블로그든 온라인 강의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크몽 가입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하나만 등록하십시오. 1시간이면 됩니다. 이 1시간이 1년 후 당신을 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 앞에 놓인 상황은 1997년 IMF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IMF는 위기가 지나가면 회복됐지만 AI 대체는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사라진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AI가 한 번 대체한 업무는 영원히 AI가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절망은 아닙니다. 박 부장은 도배로 월 3,200만 원을 법니다. 이 과장은 유튜브로 월 2,300만 원을 법니다. 둘 다 대기업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법니다. AI가 절대 대체 못하는 일로. 차이가 뭡니까?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회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는 환상을 버렸느냐, 아니냐입니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가 됐느냐, 아니냐입니다. 선택하십시오. AI 시대에 적응할 것인가, 도태될 것인가. 지금 준비하는 사람과 설마 하고 있는 사람. 1년 후, 3년 후, 5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준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I가 못하는 일 찾기, AI 도구로 활용하기, 부업 시작하기.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1997년 IMF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기를 미리 보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AI 쓰나미는 이미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변에서 설마 하고 서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AI 구독하십시오. 내일 아침 부업 플랫폼 가입하십시오. 모레부터 AI 활용법 공부하십시오. 일주일 후면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정부도, 회사도, 노조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생존하는 쪽을 선택하십시오.